안녕하십니까, 축구 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런던 북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라커룸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기이하고도 위험한 권력의 이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보통 축구계의 상식대로라면 팀이 프리미어리그 14위까지 추락하고 컵 대회에서 줄줄이 탈락하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면 그 비난의 화살은 1차적으로 감독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선수단의 리더인 주장에게 향하기 마련입니다. 리더십의 부재를 탓하며 주장 완장을 반납하라거나 팬들의 야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서는 이 모든 상식을 뒤엎는 정반대의 현상이 아주 기괴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팀은 무너져 가는데 주장의 권력은 구단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아니, 영국의 유력 언론 텔레그래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이제 구단 수뇌부조차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벨, 즉 불가침의 성역이자 무적의 반란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 선수가 떠난 빈자리를 채운 남자. 바로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신사적인 리더십으로 팀을 지탱했다면 로메로는 분노와 반란으로 팀을 장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4위라는 처참한 성적표 뒤에 숨겨진 로메로의 위험한 독재와 시스템이 붕괴된 토트넘의 현실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토트넘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번 시즌, 성적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현재 순위는 강등권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14위. FA컵 64강 광탈, 카라바오컵 16강 탈락. 비록 챔피언스리그 16강에는 직행했지만 지금의 경기력으로 유럽 재패를 논하는 것은 팬들에게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달콤한 꿈을 꿨던 팀이 불과 1년 만에 내부에서부터 썩어들어가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주장은 고개를 숙이고 팬들에게 죄송하다, 더 노력하겠다는 상투적인 인터뷰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로메로는 다릅니다. 그는 사과 대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대상은 상대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고용주인 토트넘 구단 수뇌부였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메드로 기자는 로메로가 어떻게 손흥민조차 갖지 못했던 절대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폭로했습니다. 시작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직후 열린 파티였습니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하던 그 자리에서 로메로는 마이크를 잡고 다니엘 레비 당시 회장을 향해 비수 같은 독설을 날렸습니다. 구단은 우리 선수들에게 빚을 졌다. 즉, 이 우승은 구단의 지원 덕분이 아니라 구단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라는 경영진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언은 선수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선수단 내부의 불만을 로메로가 대변해준 셈이 된 것입니다. 로메로의 반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 직후 자신의 SNS에 구단의 소극적인 영입 행보를 비판하는 글을 보란듯이 올렸습니다. 우리는 고작 11명의 선수밖에 없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선수층이 얇아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강을 해주지 않는 보드진을 향해 수치스럽다. 임베러싱. 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구단 운영진의 무능을 전 세계 팬들 앞에서 고발한 행위입니다.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자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감독도 아닌 주장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긁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메로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투사가 되었고 라커룸 내에서 우리, 선수단, 그들, 보드진, 이라는 확실한 대결 구도를 만들며 선수단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었을 때를 떠올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품격의 리더였습니다. 구단과 팬,
그리고 선수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팀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그는 공개적인 비난보다는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손흥민의 방식이었고 존중받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멜로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로메로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지지는 손흥민 시절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존경받는 모범생 회장이었다면 지금의 로메로는 성난 군중을 이끄는 혁명군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선수들은 지금 착한 리더보다 같이 화를 내주고 같이 싸워줄 독한 리더에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토트넘이라는 클럽 입장에서 보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멜로 기자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로메로는 이제 구단 내에서 불가침의 영역에 도달했다. 그의 잦은 돌출 발언과 경영진 비판은 구단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자 리스크다. 정상적인 B클럽 시스템이라면 이미 주장직을 박탈하거나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 기강을 잡았어야 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럴 수 없다. 로메로를 건드리는 순간 터져나올 선수단의 반발과 팬들의 역풍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토트넘의 비극적인 현주소입니다. 성적은 14위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주장은 구단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경기장 위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이것이 때로는 투지로 포장되어 팀을 깨우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카드 수집이나 흥분으로 이어져 팀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라커룸의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구단은 그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분노를 경기력으로 표출한다. 징계 위험이 높지만 동시에 팀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구심점이다. 이 모순적인 평가가 로메로의 현재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떠난 후 토트넘은 낭만을 잃고 분노만 남은 듯합니다. 영국 언론이 로메로가 손흥민보다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라고 분석한 것은 로메로가 손흥민보다 축구를 더 잘해서도 더 훌륭한 인격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지금 토트넘 팬들이 원하는 것이 신사적인 패배나 점잖은 반성이 아니라 망가진 구단을 향해 대신 소리 질러주고 들이받아줄 미친 개 같은 리더십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로메로는 그 니즈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실패한 시즌의 한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절대 권력자로 등극했습니다. 과연 이 언터처블 캡틴 로메로는 추락하는 토트넘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감정으로 인해 팀과 함께 자멸의 길을 걷게 될까요? 1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순회부조차 건드릴 수 없는 괴물 주장의 탄생. 토트넘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로메로의 이러한 반란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단을 향해 할 말을 하는 사이다 리더인가요? 아니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팀 분위기를 해치는 통제 불능의 주장인가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 비교했을 때 지금 토트넘에 더 필요한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과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돈에 빠진 토트넘의 소식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